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크리더의 이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혜신 작가님의 당신은 옳다 라는 책에서 우리가 가장 공감하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공감을 해주고 싶고 또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공감이 너무 해주기가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네, 이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께서 공감을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이유, 네, 가장 현실적인 이유 4가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공감을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 네, 두 번째는 집단적 사고, 네, 세 번째는 외형적 조건, 네 번째는 선입견과 충족 평판입니다. 네, 우리가 가장 공감해주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 첫 번째는 나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과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를 대할 때 이상한 감정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상한 감정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렇게 자세히 저 쳐다보면 어디서 올라오냐 하면 사회가 또는 나의 부모님이 나를 대했던 방식으로, 내 친구가 나를 대했던 그 방식으로 내가 나를 대하고 내가 내 자식을, 내 아이를 대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의식 중에 학습이 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한테 했던 것 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치기 힘든 이유이고 가장 걸림돌이 많이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가장 공감하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집단적 사고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통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자는 조신해야 돼, 남자는 강해야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뭐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지 사회적 통념, 이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집단적 사고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공감해 줄 때 또는 누군가 공감이 필요할 때 공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해요. 정혜신 작가님께서는 존재와 존재 자체가 만나는 것을 바로 공감이라고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 존재와 존재 자체의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였고, 이번에는 네, 집단적 사고, 사회적 통념이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을 진짜 그 사람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에 이렇게 가려져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자주 읽어주는 동화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네, 여자도 달릴 수 있어 라는 동화책입니다. 제가 이 동화책을 읽고 되게 감동적이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읽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동화책 내용은 간단합니다. 1960년대 한 여자아이가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마라톤 대회 출전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연락을 취했더니 거기서 여자는 안 된다고 하는 메일이 와요. 네, 그걸 보고 이 아이가 되게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그 답신을 꾸겨서 던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이의 이름이 바로 바비예요. 그래서 이 바비라는 아이를 공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비를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비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할 수 없어. 여자는 그렇게 힘든 마라톤 대회에 뛸 수 없어. 여자는 집에서 애나 봐야 돼. 여자가 무슨 달리기야. 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공감인가요? 네, 이건 공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통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 진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는 것을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집단적 사고가 우리 공감을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공감하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외형적 조건입니다. 네, 이것은 연예인이나 고위 공무원과 같은 일종의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선, 사회적인 시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과 존재와 존재 자체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형적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이 우울증에 걸렸다,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이 우울증에 걸렸거나 공황장애로 고생을 했다 라는 것보다 정말 일반인이거나 조금 사회적으로 약자가 우울증이고 또 공황장애고 이래서 많이 아팠다라고 했을 때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더 공감해주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우리가 가장 공감하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 네 번째는 바로 선입견과 충조 평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 편견과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선입견과 판단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를 대했을 때 하게 된다고 해요.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나 공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감해 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재와 존재 자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빨간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죠. 빨갛고 노랗고 파란 안경을 쓰고 삶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선입견으로 대하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충고나 조언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해요. 있는 그대로 내가 이런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길 원하지 충고나 평가나 판단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특히 공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쥐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공감을 해줄 때 충고나 조언, 평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작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가장 공감하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거나 공감을 해주려고 할 때, 또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나 판단, 외형적 조건, 그다음 집단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공감을 방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공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계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고 내 마음도 공감받는 사람도 같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런 공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요약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